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시니어가 컨설턴트인 이유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들은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야 될까? 뭐 제가 좀 너무 멀리 간 듯해서 좀 죄송하긴 하는데요. 아무튼 그런 얘기를 제가 하려고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어, 제가 살아온 삶 부끄럽습니다. 곧 이제 진짜 60은 이제 내년이 되는데 대략적으로 태어나서 30살까지는 이제 학습의 삶이라고 생각이 돼요. 뭔가 배워야 되겠죠. 뭐 부모님으로부터 배우고 학교에게 배우고 그러다 보니 나의 의지보다는 사실 타인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게 얼마나 나의 의지로 선택되었는가. 뭐 중학교 가는 것도 뺑뺑이로 돌아갔고 고등학교도 다 뺑뺑이로 돌아갔으니까요. 뭐 그거는 뭐 둘째치고라도 많은 것들이 나 스스로는 뭐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것들을 해결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어, 간접적 선택으로 살았다고 본다면 이제 드디어 실제로는 제가 29살에 첫 직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나의 삶을 사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봤는데 그 또한 나의 삶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회사를 다닌다는 것은 회사가 요구하는 사장님이 요구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의 지배에 의해서 살았죠. 그뿐인가요? 가족의 안위, 가족이 먹고 사는 것, 그러니까 가족의 눈치를 보고 살았다. 그러니 그 또한 온전한 나의 삶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서 이제 나의 의지대로 직접적 선택과 결정을 하고 그 직접적 선택과 결정에 의해 성공과 실패가 반복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때에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고 쉽게 말해서 경제적 풍요를 누릴 수 있다면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근데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 60먹이면 다 똑같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얘기가 돈이 많다고 흔히 하는 얘기처럼 밥 5끼 먹는 거 아니고 우리가 돈이 없다고 또 뭐 못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럼 60부터는 뭐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생각한다면 이제 드디어 자유인의 자유인의 진정을 보일 수 있는 시대가 바로 60대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요건 중에 하나는 이제 적어도 아이들의 학비라든가 아이들에서 좀 벗어난다는 그런 다행스러움이 있죠. 그리고 보통 인생을 60이 돌아오면 내가 태어난 그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학습하고 경험하고 지식 얻었던 그걸 근거로 해서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 것이냐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되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삶을 찾게 되는 게 바로 60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자유와 나의 좋아함, 그래서 60 이후에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 지식은 누구에게 배웠는가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그냥 무턱대고 난 공부했으니 그게 내 것이었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누군가가 잘 정리해 놓은 책 하나, 누구에게 잘 정리해 놓은 문구 하나도 그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의지 때문에 제가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었고 누군가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줬던 것처럼 나도 받았으니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이 순환의 법칙을 실천하는 일이 바로 이 60대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컨설팅을 한다, 누구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하는 일은 단순하게 나를 위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타인을 위한 것도 아니죠. 자, 한번 볼까요? 제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애로가 있어서 제가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라고 하면 다행히 내가 그 사람에게 무언가 이로움을 줄 수 있는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반응이 각각 다른 거죠. 그래서 나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눌수록 굉장히 커지는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제 60이 되었으니 모든 경험과 지식을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풀어줌으로써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거고 우리 지금 이 시니어 라이프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점점 굳어지고 몸이 약해지고 뭐 이런 것들 얘기들도 내가 더 많은 얘기를 하려면 더 많은 정보를 얻어야 되고 더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뭘 해야 되는가? 머리를 쓰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컨설팅은 나와 타인을 이롭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기가 막힌 일은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시간이라는 것을 비용으로 생각한다면 시간도 비용이니 비용이 든다고 하겠지만 적어도 가게를 얻는다든가 물건을 산다든가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미쳐넘는 사업인 거죠. 물론 더 정확한 컨설팅을 위해선 내 고객에 대한 타겟팅이 필요하겠지만 사실 누가 되든 모두가 다 나의 고객일 수가 있는 거죠. 확률적으로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을 만나고 나보다 좀 지식이 얕은 사람을 만난다는 그런 얘기는 또 젊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얘기하는 이 60대 컨설팅의 본질은 뭘까? 옆에 보시는 것처럼 뭐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뭐 정책을 설명한다든지 아니면 에지에서 투비로 가는 것이다. 누구의 보고서를 써주는 것도 컨설팅이고요. 내가 개인적인 문제를 어드바이스 해주는 것도 컨설팅입니다. 정보를 주는 일, 아이디를 주는 일도 컨설팅인 거예요. 요즘에 뭐 부동산 컨설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 통틀어서 따져보면 사실 우리가 하는 거는 뭐다? 밸류를 딜리버리 하는 거죠.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전달하는 일이 컨설팅의 본질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뭐가 되나요? 바로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좀 더 뎁스를 깊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무엇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을 필요한 사람이 어디인가 막 찾아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고객을 찾기보다는 나의 지식을 먼저 정리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뭘 컨설팅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다 할 수 있다고 끌어모아서 다른 사람 거를 갖다가 끼워 맞추는 이런 거 적어도 누구에게도 도움되는 일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나의 경험과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메소톨로지를 잘 만들어내야 되겠죠. 방법론을 잘 만들어서 이걸 누구에겐가 줘야 되겠다는, 누굴 만나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난 이런 거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게 되죠. 그리고 내가 알린 이 메소톨로지를 보고 내가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서 그냥 책 속에 들어있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얻은 지식 속에서 그 인사이트를 생명력 있는 지식으로 주는 일, 그게 바로 60대 시니어가 컨설팅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는 컨설팅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